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기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리 유학생 혹은 호주에서 활동하시는 요리사들의 번아웃입니다. 한국에 계신 요리사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요. 번아웃이 오는 이유와 해결 방법들은 각자의 MBTI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고 딱히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설픈 조언 해드리지 않을 거고 온갖 해결 방법들 다 때려치고 내가 겪고 있는 번아웃은 무엇이고 왜 겪고 있는 건지 이게 바로 정상적인 건지 또한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있거나 요리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번아웃의 이유는 몇 가지 없어요. 저도 번아웃을 심하게 겪어봤던 사람이었고, 우울증, 스트레스성 폭식, 거식증 증상까지 다양하게 걸려보았습니다. 주위 요리사분들이나 학생들도 이 같은 번아웃의 다양한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데, 누군가는 이미 겪고 있고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을지 모를 요리사의 번아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만나봤던 모든 번아웃에 걸렸던 요리사들은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었어요. 대부분 파인다이닝 혹은 그 이상의 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었고 다들 욕심이 있으시고 한계를 겪어봤고 자신에게 실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은 있되 아직 능력이 안 되고 한계치까지 왔는데 버틸 자신은 없고 자신감이 의문으로 바뀐 그런 상황에 놓은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나름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냥 버틴 거였고 예전이랑 달라진 거라고는 점점 줄어드는 자신감밖에 없고 요리사라는 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불안 그리고 갑자기 약간 공허한 기분으로 약간 멍해지는 순간이었죠. 몸 쓴 일을 하다가 보면 불안해져요. 약간 평생 몸 쓸 것 같거든. 요리사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진짜 오늘은 진짜 너무 죽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맥주 한 잔 걸치고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 뒤척거리면서 괜히 눈물 핑 돌 때 있어요. 나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번아웃에 잘 걸리는 것 같은데 괜히 밝아 보이려고 애쓰고 재미있는 사람인 척하고 열정 있는 척하면서 뒤돌아서는 막 쓰러져 버려서 아무 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죠. 걱정은 하되 참아야 하는 것도 알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조언도 할 수 있지만 천천히 자신을 태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이런 걸 티도 내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잘하고 있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요리를 그만둔 학생도 몇 명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호주에서 요리를 하고 있지만 한 번에 에이 못해 먹겠다 하면서 빵 터트리는 것보다 전 이렇게 조용하게 자신을 갉아먹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오래 끌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번아웃에 대한 해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극복하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다 해내야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힘들 때는 옆에 사람들 많잖아요. 셰프크루에서 도와줄 사람들은 줄 서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번아웃이 왔다는 건 선택의 시간 또한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이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제가 처음 말했던 번아웃이 온 사람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하얗게 태울 수 있었다는 것도 사실 엄청난 용기예요. 또한 번아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꺼냈다면 그걸로 이미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불꽃이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선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 약간 비슷한 경력을 쌓고 있는 동료들을 만나서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왔던 높은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쉬운 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 다양한 업종들에서 스타지나 트라이얼을 해보는 겁니다. 번아웃이 오는 업장의 종류는 정해져 있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신을 갈아 넣어야 하는 하이엔드 파인 다이닝 스타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요리사들의 번아웃은 몰라서 생기는 병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요리사라는 직업은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많은 한국인 젊은 요리사들은 하이엔드, 미쉐린, 5스타 이런 높은 곳에서 일해야만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데서 자신보다 당연히 뛰어난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누군가는 그들처럼 되지 못한다는 불길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작은 실수가 나의 모든 것처럼 생각되어지면서 점점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모습만 가득한 오니 형태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곳에서 정답을 찾는다면 조금은 커리어적으로 빨라질 수 있지만, 이런 산업 말고도 어마어마한 캐주얼 다이닝 산업들이 대부분의 돈을 유통하고 산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다면 그만두시고 눈을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게 실패해서가 아니라 단지 본인의 셰프라는 정의가 그런 곳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니까요. 저도 세계 4위 레스토랑에서 주에 80시간씩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디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속에서 자신을 깎았던 적도 있어요. 제가 가장 잘 되었던 시기는 주에 35시간이라고 캐주얼 음식 만들어서 대충 일할 때였습니다. 그때 시간 남아서 준비한 대회가 2012년 호주 영셰프 대회였고 한국 사람 최초로 파이널리스트가 되었으니까요. 다 자기 자리에 맞는 요식 산업이 있는 겁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지 그 방향에 우뚝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 혹은 3년차, 4년차 이렇게 주니어 때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너무 낮추지도 말고 나라는 부품이 어느 엔진에 맞을지 계속 여행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자기에 맞는 자리를 계속 찾는 여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 줄 것이고, 누군가는 조언 같은 충고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을 부러워하거나 선망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고치는 게 인생이란 긴 레이스에서 오래오래 자신을 지켜줄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저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상담받고 털어내는 친구가 있어요. 없으시면 제가 되어 드릴 테니까 언제나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제 문제는 제 스스로 해결 잘 못해도 남 문제는 그래도 잘 해결해 준다고 소문이 어느 정도 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체력 관리, 열정 관리 하시는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셰프크루 학생들